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볼 얘기는요. 바로 용산입니다. 아, 용산 전자상가 말씀이시죠? 네, 그중에서도 낮은 상가 1, 2동, 3, 3동 여기 재개발 계획이 나왔다는 소식이에요. 6월 10일자 여러 기사들이 이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9일에 위원회를 열어서 계획안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랑 세부 개발 계획을 수정 가결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죠. 이게 용산 전체로 보면 11개 구역인가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첫 사례라서 더 의미가 있고요. 이게 단순 재개발이라기보다는 용산 전체의 미래하고도 좀 연결되는 시작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긴 용산하면 정말 상징적인 곳이니까요. 근데 기사들 보니까 와, 90년대 용산은 진짜 대단했더라고요. 아, 그럼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컴퓨터나 게임기 같은 거 사려고 사람들이 엄청 몰렸잖아요. 네, 맞아요.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10만 명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10만 명이요? 와, 심지어 그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그때 용산을 자주 찾았다고 하니? 네네,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야, 정말 격세지감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죠. 온라인 쇼핑이 워낙 커지고,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상권이 많이 위축되고 건물들도 오래되니까 그 공실률이 최근에는 거의 90%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90%요? 거의 다 비어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요. 상황이 좀 심각했죠. 그래서 정말 변화가 좀 필요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계획을 보니까 이 자리에 건물이 새로 들어서는 거죠. 지하 8층에서 지상 27층? 네, 최고 27층이고요. 높이는 144m. 연면적도 7만 3천 제곱미터가 넘으니까 꽤 큰 규모죠. 와, 상당히 크네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오나요? 그냥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건가요? 그게 핵심인데요. 단순히 상업시설만 짓는 게 아니에요. AI나 ICT 같은 이런 신산업 관련 업무 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아, 신산업이요? 네,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판매 시설이나 오피스텔 같은 게 들어설 예정이고요. 용적률도 800%를 적용받았는데 이게 거의 법정 상한치거든요. 800%면 정말 고밀도로 개발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 부지를 좀 집약적으로 활용해서 미래 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 신산업 30%라는 게 그냥 구호 같은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역할이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옆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서잖아요. 아, 네네. 그 국제업무지구랑 연계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업무지구가 약간 금융이나 비즈니스 중심이라면 여기는 그 기술적인 부분, AI 연구소라든지 ICT 기술 실증 공간이라든지. 아하, 약간 기술 허브 같은 느낌으로요? 네,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밑그림을 그리는 거죠. 작년에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그 연계 전략의 첫 번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물 용도 외에 또 눈에 띄는 게 있던데요. 그 유수지, 빗물 저장하는 곳이요? 거기를 공원으로 만든다고요? 아, 네, 맞아요. 그동안 사실상 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공간인데 그 위쪽을 공원으로 만들고 또 사업부지 안에도 녹지를 조성해서 개방한다고 해요. 오, 그럼 용산역 근처에 좀 쉴만한 공간이 생기는 거네요. 부족했었는데? 네, 그렇죠. 녹지 확보도 의미가 있고요. 또 사업자가 공공기여 형태로 한 510억 원 정도, 그 정도 규모의 기반시설 비용을 내거든요. 꽤 큰 금액인데요. 네, 이 돈은 이제 서울시 다른 균형발전 사업이나 이런 공익적인 데 쓰일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는 걸 넘어서 지역 전체에 좀 활력을 주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왜 하필 11개 구역 중에 이 낮은 상가 1, 2, 3동이 먼저 시작된 걸까요? 다른 곳들도 개발이 필요했을 텐데요. 아, 그게 기사를 보니까요. 소유 구조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소유 구조요? 네, 다른 상가들은 소유주가 여러 명으로 나뉘어 있어서 이해관계가 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이 1, 2, 3동은 낮은 산업이나 현대 엘리베이터 이렇게 소유권이 비교적 단순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좀 합의가 쉬웠군요. 네, 그래서 좀 더 빨리 구체적인 개발안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었던 거죠. 일단 좀 가능한 곳부터 시작해서 속도를 내는 전략인 것 같아요. 하긴 재개발은 낼 그 소유권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하니까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제 실제 공사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서울시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에 건축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아, 올해 하반기요? 그럼 생각보다 빠르네요. 네,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내년쯤에는 첫 삽 뜨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용산 나진상가 12, 13동 재개발 소식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과거 전자 유통의 중심지에서 이제는 미래 신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정말 큰 변화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용산역 바로 옆이란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요.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랑 또 어떻게 시너리를 낼지 지켜봐야겠죠?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사례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면 분명히 용산전자상간의 다른 10개 구역 개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뭔가 본보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그냥 AI, ICT 혁신 거점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업들이 여기에 모여들고 또 어떤 독특한 산업 생태계가 실제로 만들어질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겠네요. 네. 여러분께서는 이 변화가 가져올 용산의 미래 그리고 또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